안녕하세요. 제가 여행 중에 저는 지금 현재 알래스카에서부터 아르헨티나까지 2년간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도전하고 있는 모험가, 탐험가, 사진작가, 다큐멘터리도 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애칭으로 살아가고 있는 황재홍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한인분들이 계신 곳에 또 우연찮게 이렇게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100km 가량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이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마을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자전거를 끌고 이제 끌바라고 하죠. 자전거를 끌고 이 언덕을 올라오고 있는데 교회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글로. 그래서 연락을 드렸더니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제가 감히 제 10년간의 여정을 하면서 느꼈던 태도, 그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차분히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즐겁게 한번 들어봐 주시고 뒤에 제 사진들 몇몇 장면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 여행을 하고 모험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도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좀 아셔야 저에 대한 신뢰도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제 간단한 소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진에 보면 지금 무슨 비석을 끌어안고 있는데 저게 이제 작년에 제가 애리조나 사막을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애리조나 사막을 800km를 통과를 해서 유타주에 도착해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마음에 끌어안고 뽀뽀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환호도 외치고 그랬던 사진인데요. 간략하게 저는 91년생이고 현재 지금 10년간 여행을 하고 있고 혹시 여기 울산에서 오신 분 계실까요? 대한민국 울산, 경상도 울산에서 저는 울산에서 왔고 울산에 오셨어요? 네, 저는 울산에서 왔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경력이 이렇게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이 핫한 군대 UDT를 나와서 그 UDT 전역한 이후로 계속 이제 모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대학교를 합격을 해가지고요. 대학을 이제 경북대학교,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다니다가 중퇴를 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과 일본 자전거 일주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1년, 일본 1년 이렇게 자전거 일주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랑 네팔로 넘어가서 총 6개의 학교를 짓습니다. 6개의 학교를 짓고 3개의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짓고 그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 PCT, CTAT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관련해서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모르실 테니까 관련해서 뒤에서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3개의 트레이를 다 걸으면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제가 아시아인 최연소로 달성하게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애리조나 작년에 걸었고 콜로라도 트레일도 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일반적으로 여행이라고 하면 도시 여행을 하고 캐리어를 끌고 앞뒤로 배당 여행을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 가서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세요. 저는 산 좋은 데 알고 물 좋은 데는 아는데 어떤 도시가 좋고 어떤 곳에 맛있는 게 있다는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해서 항상 좀 곤란한 상황이 많이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저를 이제 보실 때 신뢰를 좀 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음에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2,000km를 자전거 여행했고 일본 4,000km를 여행했습니다. 대한민국 여행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아니죠.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한 꿈은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20살 때 바로 가는 게 대학이죠. 제가 대학을 떨어짐과 동시에 이게 잘됐다. 오히려 잘됐다. 기회로 삼자라고 해서 10만원짜리 자전거를 사가지고 이제 자전거 여행 2,000km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전역 후에 바로 다음날 자전거를 끌고 후쿠오카 항으로 가서요. 후쿠오카 항부터 그다음에 홋카이도까지 일본 총 4개 크게 보면 4개의 큰 섬이 있죠. 4개의 섬을 1년간 또 자전거 여행을 합니다. 다음 분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PCT, CDT-AT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은 총 50개 주가 있죠. 그 PCT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부 산맥을 말합니다.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서부 산맥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오레건주, 워싱턴주를 걷는 총 4,300km의 길이고요. 중간에 CDT라고 보이는데 CDT는 이제 미국의 로키 산맥, 그러니까 컨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이라고 해서 대륙 분수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대륙 분수령이라고 하면 백두대간이라고 있는데 미국의 대륙 분수령이라는 길이 되게 특이해요. 로키 산맥을 기준으로 거기서 나오는 물이 서쪽으로는 태평양으로 흐르고 동쪽으로는 대서양으로 흘러요. 그래서 그 대륙 분수령 길을 CDT라고 한다. 거기를 이제 멕시코 국경에서부터 캐나다 국경까지 총 5,000km를 걸었고, AT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역사책에서 많이 배우는 길이기도 한데 에팔란치아 산맥이라고 해서요. 그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산맥이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트레일로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과 함께 가장 오래된 트레일인데요. 여기는 미국의 조지아주부터 총 메인주까지 14개 주를 3,800km를 걷는 길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5년간 두 발로 아까 그 사진에 보신 것과 같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곰도 만나고 무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동물들 만나가면서 그렇게 걸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미국은 총 50개 주가 있는데 왼쪽에 서부 산맥 PCT 길, 중서부라고 하죠. 뉴멕시코부터 몬테나까지 걷는 CDT란 길이 있고, 동부에 이제 에팔라시아 산맥 총 그 조지아주부터 메인주까지 14개 주를 걷는 AT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체험소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대 때 완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자연 속에서 각 트레일마다 한 5개월씩 걸리거든요. 5개월씩 각 자연 속에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오히려 곰이라든지 늑대라든지 그런 야생동물의 위험, 그 다음에 설산을 타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서부랑 중서부 쪽에는 높은 산들이 되게 많아요. 4,500m 정도 되는 높은 고산 등반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제 눈과 그런 비, 폭풍우, 해일 같은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축복 속에서 이렇게 완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제 능력,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진짜 잘나서 제가 특별하게 체력이 좋아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행 도중에. 지금도 이제 목사님께 도움을 받고 많은 분들께서 저의 말씀을 귀 기울여 주는 것만을 해도 저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나눔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한국에 돌아갈 때마다 기업과 학교에서 강연을 했어요. 그래서 혹여나 다른 한 분이라도 재밌는, 그리고 혹여나 다른 한 분이라도 다른 삶에 대해서 동경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살아갔던 삶, 살아가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전달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강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전시, 매년 사진 전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연을 했다. 다음, 이렇게 인터뷰도 했다. 다음, 방송도 이렇게 했다. 보시면 이제 미국 뉴멕시코 언론사에서 미국을 제가 지난 6년, 5년간 수차례 6번 정도 중단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 들고 있는 아저씨께서 관심을 저한테 보여줘서 너의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 다큐멘터리도 미국 뉴멕시코 사막에서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는 끝났고 오늘 이제 강연 자료로 넘어갈 건데요. 강연 자료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제 강연 자료는 이제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삶을 얘기하는 게 가장 진솔하고 솔직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남들과는 조금 다르지만 생긴 것도 좀 다르잖아요. 머리 이렇게 기르고 수염 있고. 한국에서 제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강연을 가면 저한테 한국말을 되게 잘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언어학당에서 배우냐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연세어학당에서 배웠다라고 이렇게 농담도 하곤 하는데, 생긴 것도 다른 만큼 어떤 삶을 살았길래 제가 감히 다른 길을 걸어도 위험하지 않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지 유의 깊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강연 컨텐츠는 자기소개를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제가 모험을 하면서 느꼈던 가치, 그 가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제 20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Q&A 하고 마지막 제 사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있는 비석 뒤에 같은 산인데 캐나다랑 미국 국경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나뉘어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은 그 두 나라가 되게 친밀하고 그 뭐랄까 형제 같은 나라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권도 비슷하고 그래서 국경을 저렇게 오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육로로 제가 두 번이나 넘어갔던 경험이 있다라는 거. 네, 넘겨주세요. 네, 앞으로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 모험의 가치라고 해서 밑에 부제로 모험이 가져다줄 변화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대략 12년인데 제가 32살이거든요. 12년인데 군대 2년 빼고 10년간 이제 모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서 그게 가치로 환산이 되었는지를 한번 찬찬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요즘에 많이들 아세요. 근데 요즘에 많이들 아시는데 제가 2010년도쯤에 군대를 갈 때쯤만 해도 제 친구들 남자들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에서야 연락이 옵니다. 제가 전역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됐는데 지금에서야 연락이 와요. 너 거기 나갔던 거 아니야? 너 거기 나갔던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야 좀 제 가치를, 노력들을, 그리고 제 고생들을 좀 알아봐 주시는데 그때 친구들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동네 특공대 가냐고.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UDT를 그렇게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참 뭐랄까 제가 고생한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일반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알아서 제가 군대 얘기를 잠깐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그 성적이 정말 그 형편없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생활을 정말 잘 못했었어요. 친구들과 다툼도 많았고 솔직하게 싸움도 많이 하고 공부를 상당히 나름 잘했던 지방 울산이라는 그 작은 그 범위 내에서 작은 도시 내에서 공부를 잘했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고등학교 생활을 너무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성적이 이렇게 있다가 수직 하강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첫 번째로 한 생각이 뭐냐면 무엇이 내 원인이었을까? 무엇이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실패하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나약했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사춘기를 너무 심하게 겪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남 탓을 했습니다. 부모 탓, 친구 탓, 그리고 이 학교 탓.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개조를 해야겠다. 근데 사람이 정신개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정신개조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에 빗대서 얘기를 하자면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계속 같은 친구들, 같은 집에서 안락함을 벗어나야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을 바꾸자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군대부터 갑니다. 그것도 이제 제일 세다고 보이는 저 군대를 가게 됐는데 저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왜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멋있어 보이는 것들 동경하게 되고 좀 강해지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도 이 부대에 선택하게 됩니다. 가운데 보면 저 중에서 폼 제일 많이 잡고 있는 가운데 사람 있죠. 주먹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그게 저거든요. 네. 그래서 멋있어 보이는 거에 좀 많이 빠져 있었어가지고 여기 가운데서 똥폼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얘기를 하면서 그 가져올 이야기는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UDT를 가니까요 요즘에 많이 알고 계시는 지옥주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지옥 얘기하는 게 조금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영어로 헬 위크라고 해서 지옥주를 경험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워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 상황에서 네가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어떤 수행 능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서 달리기, 수영, 그다음에 스카이 다이빙, 총쏘기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옥주를 끝나고 나니까 생식주를 해요. 생식주가 뭘까요? 생식주가 이제 그 단어에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밥을 안 먹입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이고 그 섬에 던져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해 이제 해군 사관학교 근처에서 저희가 훈련을 하거든요. 그 진해에 있는 조그만 섬에 저희를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는 그러지 않았지만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뱀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고 그냥 흙뿌리를 캐서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옥주와 생식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내 자신을 너무 멋있어 보이고 잘할 것 같고 대견할 것 같고 이런 느낌으로다가 여기 부대를 지원을 해서 갔는데 첫날부터 시키는 게 저는 빡센 훈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첫날부터 시키는 게 뭘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특수부대라고 별반 다를 게 아니라 첫날부터 가니까 정말 놀랍게도 이불 개기부터 시킵니다. 네, 남자분들 아시겠지만 군대 가기 전까지 집에서 뭐 저처럼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다 그러면 다 엄마 아빠가 대주지 저가 안 겠었거든요. 저도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 엄마가 좀 대줘 뭐 아빠가 좀 해줘 이렇게 하는 학생이었고 되게 놀랍게 가니까 이불 개기부터 시켜요. 저는 뭐 지옥주 나중에 생식주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했지만 왜 이거부터 시킬까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기 전에 저희 대장한테 물어봤어요. 필승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왜 이불개기부터 시키나요? 물어보니까 너가 작은 것도 통제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스스로가 작은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든 작은 것들 스스로 통제할 줄 아는 능력 자체가 전무하는 순간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대 이야기를 가져온 게 결국 이불개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작은 것부터 통제를 하는 습관 그런 것들을 한번 저는 2년간의 군대라는 모험을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돌아가시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은 내 통제 밖에 있는지 그리고 통제 밖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통제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등등등에 대한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넘겨 가볼게요. 네. 군대를 전역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제가 갖가지 욕을 다 들었거든요. 경상도니까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말투가 좀 이렇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서울 분이시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투가 사투리가 약했었는데 진해에 가니까 여기 마창진이라고 불러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마창진 사람들, 마산, 창원, 진해 사람들. 이분들이 욕이 되게 세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욕 수준이 아니라 날라다닙니다, 욕이. 근데 제가 군대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듣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다 저를 이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 고생했다. 군대 가서 고생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뭐라도 제가 알바를 열심히 하니까 군대에서 배웠던 그런 정신력으로 알바 열심히 하니까 다들 그렇게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 전에 세운 계획 중에 하나가 대학을 가자. 다시 대학을 가보자. 수능 공부를 해보자. 두 번째가 자전거 여행을 가보자. 그것도 무전 여행으로. 우리가 무전하면 뭐죠? 무전이라는 뜻이 뭘까요? 근데 돈 없이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물을 만약에 살려고 해요. 이것도 물도 돈이거든요. 요즘은 물도 돈이에요. 그러니까 무전 여행이 가능할까요? 무전 여행 혹시 해보신 분 계실까요? 무전 여행. 네, 무전여행이라는 게 실상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당시 전역하고 힘이 넘칠 때라서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전역하고 다음날 바로 자전거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혼자 무전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여행 한국이 서울과 부산이 400km에서 450km 안팎이거든요. 근데 저것을 2000km를 타면서 1년이 걸려요. 그래서 1년 걸린 이유는 중간중간 무전여행이다 보니까 돈 떨어지면 어디 일하러 가서 하루 숙박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디를 가냐? 보통 이제 촌에 가게 되는데 그 노인정 같은 데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안마해드리고 그리고 하룻밤 노인정에서 자고 다음날은 소똥 치우고 자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배운 게 줄타기거든요. 줄타기 기가 막히게 잘해서 나무에도 잘 오릅니다. 그래서 그 상주에 가면 꽃감이 유명해요. 상주 가가지고 꽃감 따고 나무 직접 올라가서 그런 것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해야 밑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좀 일 편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돈 일삭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다 보니 1년이 걸려서 자전거 여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자전거 여행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자전거 여행 1년을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게 원래 슬라이드처럼 나와야 되는데 PDF라 가지고 어쨌든 나도 너처럼 자전거 여행 해보고 싶었는데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어른들한테. 저는 저 말을 듣고 1년 동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뭐 결혼해서 해야지, 내가 취업해서 해야지, 내가 뭐 언젠가 해야지, 언젠가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평생 못하고 내 꿈으로 남겨둘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 때 처음으로 하게 돼요. 왜냐면 제가 만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른들, 저보다 다 윗사람들을 만났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80% 이상이 저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아, 나도 너처럼 젊었더라면, 나도 너처럼 초자식이 없었더라면, 나도 너처럼 대학을 먼저 안 갔더라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많이 계시는 교인분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게, 만약에 무언가를 진짜 하고 싶다라고 하면 행동으로 옮긴 사람 적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는데 행동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소수가 행동을 하고 그 소수 중에서도 90%는 포기해요. 끝에 남아있으면 10% 안에 들거든요. 제가 배운 세상의 이치가 그런데,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은 누구나 하지만 행동으로는 누구나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무전으로다가 1년을 여행하면서 정말 감사함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대학 가자마자 나도 좀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서 한 장을 만들어요. 제안서 한 장을 만들어서 울산의 현대자동차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저 황재홍이라고 하고 경북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제가 전국에 있는 대학생 500명 모아올게요. 그러니까 후원을 좀 해주세요. 왜 후원을 해달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인도 챈나이라는 곳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이 돼 있고 학교가 다 무너졌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거기에 가서 세상에 아름다운 가치를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을 드렸고, 실제로 500명의 대학생들 제가 모집을 해서 저 조끼 보이시나요? 저 조끼를 입고 인도에 가서 인도 현지 NGO와 연결을 해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도 짓고 도서관도 짓습니다. 그걸 똑같이 이제 네팔에 가서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 걸렸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이었으니까, 물론 지금도 큰 돈은 없지만 그 당시 대학생이었으니까 이 패기를 이용을 해서 제안서 한 장을 만들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다가 한 50번 누렸거든요. 다 잘리고 또 갑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차에서 하필이면 인도 챈나이에 공장이 있으니 그것과 연계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인도에 가서, 그리고 네팔에 가서 인도에 3개, 네팔에 3개, 학교 6개를 짓고 도서관도 인도에 2개, 네팔에 1개, 총 3개의 도서관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지금 6개 학교에 교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제 그때 갔던 학생들끼리 그 친구들도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후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매년 보내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대학교 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저희가 케어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인도를 갔다 오니까 왜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뭔가 깨우치려면 인도를 가라. 근데 인도를 깨우치려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스티브 잡스가 그 말을 한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인도로 많이 갔었거든요. 옛날 70, 80년대. 그런데 인도를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인크레디블 인디아라고 적혀있어요, 공항에.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제가 인도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인크레디블 인디아라고 적혀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태어나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냄새를 만날 것이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소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힌두교니까
소가 신이고 닭이 신이고 동네 똥개가 다 신이에요. 그래서 신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정말 놀라운 세상을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세상의 가치를 조금 더 전달했으니 내 내면을 좀 다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면 좀 모험가로서 한 발짝 올라가려면 미국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런 트레일을 한번 걸어봐야겠다. 내 두 발로 내 두 어깨로 짐을 짊어매고 두 발로 한번 걸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 서부, 중부, 동부를 걷게 됐는데 왼쪽에 사진 보면 지금 잘 안 보실 것 같기도 한데 저기가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을 지금 하산하는 중이에요.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본토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있고 이제 알래스카까지 포함하면 이제 맥킨리 그러니까 데날리 국립공원이라고 이제 거기가 이제 제일 높은 산이고 본토에서 제일 높은 휘트니 산이라고 합니다. 4,500m가 되고 저기서 내려오고 있는데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표정이 보이시나요? 혹시? 표정이 안 보이시나요? 이게 포인트인데 표정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표정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웃고 있을까요? 웃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저기가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넘어지면 바로 발에서 그 부딪히는 부분에서 피가 나요. 근데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4,500m라고 했죠? 고산이니까 뭐가 따라오겠죠? 고산이면 고산병이 따라오겠죠? 고산병이 어떤 증상인 줄 아시는 분? 고산병은요 머리가 갑자기 어지럽고 구토가 나올 것 같고 해롱해롱거려요. 마치 마약 하는 것처럼. 마약은 안 해봤지만 네. 근데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웃고 있는 게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빨리 내려오다가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오른쪽 보시면 콜로라도입니다. 여기는 산후안이라고 해서 콜로라도 그 로키 산맥 시작되는 뿌리 지점이에요. 거기 4,300m에서 뒤에 보이시면 이제 알파인 레이크라고 눈이 녹아서 만들어진 천연 호수입니다. 거기 앞에서 텐트를 치고 그 추운데 반바지 입고 저기도 지금 보면 웃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정신 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제가 저 사진 두 개를 가지고 왔냐면요. 행복한 것 같고 진짜 내 가슴이 원하는 걸 하니까 정신이 나가가지고 제가 또 여기 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 너 어디 가냐 이번에? 알래스카 갑니다. 또 가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그럴까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고 가슴이 벅차고 내가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또 볼 수 있다는 그 감격스러운 마음에 제가 또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많은 교인분들께서도 진짜 내 가슴이 그리고 내 심장이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시다 보면 조금 더 뭐랄까 이 진짜 이민 생활 그리고 이렇게 외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조금 더 웃고 그러다 보면 내 주변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사진, 제 도전했던 사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뉴멕시코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사진인데요. 군대 2년,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자전거 1년, 그리고 미국의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그 하이킹을 하면서 3년 이런 식으로 경험을 쌓아가다 보니까요. 제가 원했던 어찌 보면 남들 다 취업하고 남들 다 결혼하고 제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제 사회생활을 산에서 했어요. 들녘에서 하고 도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언어도 배우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가슴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제 심장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들께서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를 갑자기 찾아요.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영어로. 안녕하세요. 너 누구누군데 뉴멕시코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야. 네가 사막을 걷는 걸 찍고 싶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브코스예요. 오브코스. 근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길바닥 영어 출신이어서 좀 날로 먹는 영어예요. 그 외국 애들 저희 하이커 친구들이 약간 히피 같은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배웠다기보다는 길바닥 산 들녘에서 영어를 배웠다 보니까 제 영어 발음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또 한 번의 도전을 합니다. 영어로 인터뷰를 장장 3시간을 찍어요. 저기서.
그래서 제가 떠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원어민이 아닌 이상 3시간을 영어로 떠든다는 게 저한테는 엄청 큰 도전이었어요. 근데 한번 해봅니다. 왜? 남들이 쉽게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테니까 나는 이번에도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려면 행동으로 계속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더니 미국의 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뉴멕시코 대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너 방송 잘 봤다. 우리 대학교에 와서 강연 좀 해줄래? 라는 식으로다가 연락이 옵니다. 또 기회를 잡아요. 제가 대학도 중퇴를 해가지고 사실상 신분 고졸 출신인데 또 한국에서 고졸 출신이 길바닥 영어 배워가지고 하이킹하는 사람이 또 대학교에 가서 강단에 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역으로 갑자기 한국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 머리 엄청 길고 좀 이렇게까지 길러가지고 일부러 또 컨셉 잡아가지고 또 강연 떠들고 있는데 네, 저런 식으로 이제 기업에서도 학교에서도 수차례 강연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내가 잘났다는 자랑을 한다기보다는 기회를 잡으려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대부분 귀찮아하거나 꺼려하는 것 중에 기회가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사회를 제가 정말 짧게 살아봤지만 산에서 사회생활을 했지만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남들이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기회가 존재를 해요. 근데 남들은 대부분 포기를 하거나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회를 잡자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오늘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본형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제가 한 말은 아닌데요. 아까 사진, 네, 제가 안고 있는 사진이고 구본형 선생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전문을 좀 읽어드리기 위해서 캡처를 좀 해놨는데 짧게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도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좀 아셔야 문맥상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 선생님의 책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삶을 관조와 관찰로 대체하지 마라. 유감스럽게도 가장 조신하고 사려 깊은 중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삶과 조금 떨어져 삶을 관조하는 침묵의 옵서버가 되지 마라. 삶은 뜨거운 것이다. 살아가야 삶이 된다. 삶을 사랑하라. 헉헉거리며 사랑하라 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을 가슴속에 새기고 항상 살고 있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군대 가서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정신을 개조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들 다 꺼려하는 거, 어디 너 차출 하잖아요. 제가 먼저 손들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못하지만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사회에서는 뭔가 나대는 것 같고, 마치 사회에서는 뭔가 좀 뭐랄까, 좀 강하게 이렇게 억압하는 사회에서는 안 좋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삶을 헉헉거리면서 사랑하라는 그 선생님의 말씀처럼 삶을 관조와 관찰로 거리를 두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이니까 내가 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니까 한번 헉헉거리면서 사랑하면서 우리 한번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마지막 문구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그 질문을 받기 전에 간단하게 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사진 자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까 그 강연은 이렇게 짧게 이제 제가 마무리를 했고요. 사진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제가 설명을 조금씩 드리면서 사진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니죠?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에서 가장 높은 마운틴 휘튼이라는 산인데요. 영어로 하면 윗니, 네, 그 윗니처럼, 네, 그 휘튼이라는 산인데 거기에서 내려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로 내려오다 보니까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호숫가에 텐트를 쳤어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고사능만 했으니까 너무 대견한 슬픈 마음에 스스로가 자뻑 상태에 있었었는데 하늘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당장 카메라를 켜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날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촬영한 사진인데 그 중에 한 장이 여기 가운데 보시면 유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별똥별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가운데 여기가 밀키웨이, 그러니까 은하수가 있고 가운데 보면 쓱 이렇게 누가 손톱으로 그어놓은 것처럼 하나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게 별똥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가장 아름다운 사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왔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혹시 사막을 자동차라든지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사막은 사하라 사막같이 모래 사막과는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모래보다도 여기는 하이 데저트라고 해가지고 고도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들 색깔들도 빨간색에 가깝고의 레드 데저트, 하이 데저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제 풍력 발전소에 깃들어 있는 석양을 보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너 그럼 어떻게 10년 동안 어떻게 어디서 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호텔 가는 거야? 그러는데 제가 10년 동안 호텔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의 호텔, 네, 텐트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매일 밤 침낭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허리가 많이 베겼는데 이제는 완전 적응돼가지고 완전 내 집처럼 진짜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이제 집을 하나씩 한국에서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한테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집 안 살 거냐 그러는데 제가 텐트가 5채가 있거든요. 나는 내 집장만 5채를 했다라고 허풍을 떨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텐트에 자곤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기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곳이에요.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미국 와이오밍주에 윈드리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윈드리버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헐리우드 영화인데요. 윈드리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과거에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되게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호수 이름마다 다 인디언식의 이름이 붙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뒤에 텐트 뒤에 보시면 캠프파이어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죠. 거기에서 캠프파이어를 하고 강에서 이제 물고기 같은 걸 잡아서 먹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텐트를 치고 갔던 아주 아름다운 날의 한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행하면 동물 같은 거 많이 보지 않냐, 산에서 다니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혹시 이 동물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동물. 네? 맞아, 비슷한데요. 생긴 게 조금씩 다 비슷해서 그것과 이제 미어캣과 제일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고산에만 살고 있는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마르못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모트라고 부르기도 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람들이 안 사는 4,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만 살다 보니까 제가 다가가도 도망가지를 않아요. 그 정도로 되게 프렌들리하고 되게 뭐랄까 한편으로는 맛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는 동물을 잡아서 먹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먹어봤겠죠? 맛이 없었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살고 있는 동물.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제가 본 동물입니다.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미국에 있는 바이슨, 캐나다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북미에 살고 있다고 하니 캐나다에도 있겠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바이슨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아메리칸 버팔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가보면 그 바이슨이 무리지어서 군집 생활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바이슨 고기, 햄버거 이런 것들 많이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는 것 자체가 불법이긴 하나 허용 시기가 있어서 헌팅을 해가지고 이제 바이슨 고기, 바이슨 햄버거 이런 것들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슨 이게 실제로 엄청 크고 이렇게 제가 가까이서 가서 사진 찍는 거는 정말 위험한 짓이긴 한데 생각보다 엄청 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뿔에 부딪히면 어깨빵이라고 하죠. 어깨 부딪히면 사람 날아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번에 봄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제
과거 공사진보다 최근에 찍은 공사진이 제일 나을 것 같았어요. 이번에 알래스카 이제 모험을 하는 도중에 그리즐리 베어라고 해서요. 그 곰 중에 이제 제일 센 곰이라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폴라 베어랑 그리즐리 베어를 뽑는데 그 중에 그리즐리 베어를 봐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제 여자친구랑 이제 애리조나 트레일을 걸을 때 이제 했던 그 사진인데요. 여자친구의 뒷모습이고 저런 식으로 가방을 메고 사막을 횡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해서요. 그랜드 캐년 혹시 가보신 분 계실까요? 그랜드 캐년? 네,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그랜드가 크다는 뜻이잖아요. 캐년은 협곡이라는 뜻인데 말도 안 되게 크거든요. 근데 거기를 많은 관광객분들께서 위에서만 보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꼭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고 말 투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 협곡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보시는 것도 협곡을 즐기는 또 다른 그 백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번 자전거 여행 사진인데요. 어디서 출발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아메리카 대륙 최북단에 있는 데드홀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죽은 말인데 데드홀스니까 죽은 말인데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웰컴 투 데드홀스라고 돼 있고 사진으로 지금 말이 뒤집어져서 죽어있죠. 동네 이름 자체가 되게 특이해요. 유콘주에는 가보니까 화이트홀스라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드홀스에서 출발해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왔는데 수많은 오토바이 여행자들이 사랑하는 출발지이기도 해서 전 세계에서 오신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여행자들이 저런 식으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캐나다 하면 유콘 하면 유콘 리버. 네, 그 유콘 리버에서 혼자 똥폼 잡고 카메라 삼각대 세워가지고 똥폼 잡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네, 시커멓게 타가지고.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어떻게 자전거를 패킹해서 다니세요라고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항상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덕지덕지하죠. 그래서 제가 하이킹할 때는 아까 가방 간소하게 메고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전거다 보니까 자전거 자체의 무게도 많고 그다음에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 그리고 위에 그다음에 핸들 쪽에 이렇게 해서 카메라도 4개고 가방도 한 6개, 7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니곤 합니다. 지금 벌써 야생에서는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다양한 옷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짐을 두둑히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알래스카를 이제 여행했던 도로 이름이 달튼 하이웨이인데 그 달튼 하이웨이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대략 800마일 500마일이죠. 그러니까 800km 정도가 다 비포장도로입니다. 거기를 덜컹덜컹하면서 오는데 그 비포장도로를 만든 게 그 경제적인 이유거든요. 그 경제적인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미국 북극해에서 오일이 난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이제 발견을 하게 돼서 준공을 해가지고 그 달튼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달튼 하이웨이, 그러니까 달튼 고속도로인데 거기를 북극에서부터 캐나다 남서부까지 아니죠. 알래스카 남서부까지 이 송유관이거든요. 송유관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에서부터 앵커리지 밑에까지 저런 식으로 송유관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저것들을 다 해외로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되게 신기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제 마지막 사진으로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여행을 하는 거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제가 잘났거나 본질적으로 제가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나가는 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동부의 에팔라치아 산맥을 걸을 때였는데요. 테네시주에서 이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오른쪽에 보신 남자분, 저 모이칸 헤어라고 하죠. 그 남자분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랍 할아버지라고 해서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디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그 왼쪽에 할머니 낸시 할머니라고 하는데 그 두 분이서 고등학교 첫사랑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진짜 헐리우드 스타일인 게 막 사귀고 헤어졌는데도 이렇게 친구도 지내고 네, 어쨌든 낸시 할머니인데, 제가 저분들 집에 어떻게 이제 가게 됐냐면, 테네시 주를 걷고 있어서 이제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도 이제 목사님 만나 뵌 것처럼, 목사님 가족을 만나 뵌 것처럼 그날도 이제 갈 곳을 결정한 거예요. 보통은 일주일을 걷고 마을을 갑니다. 마을을 가서 리서플라이라고 하는데 재보급을 하죠. 재보급을 해서 이제 다시 짐을 뿌려가지고 일주일치 식량을 뿌려서 다시 산에 올라가고 하는데, 그날 제가 잘 곳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하면서 너 에이시안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다고 하니까 너 혹시 생긴 게 딱 한국 사람 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치지 말라면서 어떻게 아시냐고. 근데 작년에 한국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를 자기 집에 머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한국 사람 맞다. 나 잘고 사실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니까 이제 할머니 두 분이서 이제 집에 계시더라고요. 부부는 아니시고 두 분 다 이제 이혼을 하셨던 상황이었고 친구였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교 첫사랑이었고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집에 제가 한 3일을 머물렀어요. 감사하게도 3일을 머물렀는데,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무 인상이 깊어서 이 랍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기념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말씀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어찌 보면 외국인이고 어찌 보면 되게 더럽게 다니거든요. 일주일 동안 산에 있고 뭐 길어지면 2주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더럽게 있다가 냄새 풍긴 상태로 이렇게 집에 찾아왔는데, 불쑥 찾아온 건데, 몰래 온 손님으로 찾아온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pay forward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pay forward. 그 여기 영어를 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 단어지만, 저는 처음에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pay, 그러니까 나한테 뭐 내라는 뜻인가? 돈 내라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마음이 상의를 잤잖아요, 제가. 근데 그 마을이 되게 비싼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야 되지? 막 머릿속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포월드, 그래서 와이파이 좀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와이파이 잡아서 그 구글에다가 페이포월드를 쳐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돈 내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진짜 나한테 감사하면 네가 언제나 기회가 되면 남한테 그것을 베풀어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혹시 라이온킹 봤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이온킹 봤죠.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디즈니 영화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이온킹에 나오는 그 주대가 뭔지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쿠나 마타타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다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The Circle of Life라고. 그러니까 삶은 순환된다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Circle of Life. 그러니까 삶은 순환되니까 페이볼드 하는 거 자체가 나한테 감사함을 받은 거를 남한테 베풀어야 결국에 그것도 나한테 돌아온다고 우리는 믿고 있으니, 네가 정 감사하면 너가 언제든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너가 여유가 되고 너가 그런 게 가능할 시기에 너도 또한 남들을 이렇게 초대를 한다거나 남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줘라라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평생 얼마 안 되는 삶이지만 30평생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고등학교, 중학교 1등 해야지, 누군가를 이겨야지 내가 올라서니까 그게 정부라고 생각을 했고, 좋은 대학 가야지 성공의 모든 척도에 좋은 대학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었던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진짜로 우리한테 감사하면 너 또한 베풀어서 그게 결국에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는 걸 우리는 믿으니 너 또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집을 지금 전시를 해놨다고 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하이커드를 매년 재워주셨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공간으로다가 그 집을 팔지 않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테네시 주에 놀러 갈 예정인데 한번 뵈러. 근데 그 한 번쯤은 다들 생각해볼 수 있는 단어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감사한 시간, 주일에 감사한 시간에 이렇게 그 전혀 상관없는 비종교인이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저한테 또 큰 도전이었어요. 목사님께서도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보셨고, 근데 저 또한 이제 여행을 하면서 느낀 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바가 저 또한 저한테는 페이포워드고 나눔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가정에 그 평안한 그런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언젠가 저희가 하이퍼끼리 하는 말이 항상 있거든요. CEO of the Trail이라고 하는데 언젠가 길을 위해서 인생이라는 긴 항해 길 위해서 또 한번 뵐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